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사실 하나의 문화였어서 문화를 해치는 거 아니냐, 이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서 선수나 코칭 스태프의 퇴장을 줄일 수 있기를, 우리가 야구에서 AI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안녕하세요. 묘수의 관점 채널을 운영하는 이동준입니다. 제가 원래 AI 관련된 기업 이야기를 보통 많이 다루는데요, 오늘은 좀 색다른 얘기를 갖고 왔습니다. AI 심판에 대한 얘기인데요, 작년부터 바뀐 AI 심판이 도입되고 이게 사실 세계 최초였습니다. 이 정규 리그에선 세계 최초였는데요, 근데 사실 축구랑 테니스에서는 VAR 많이 쓰잖아요. 근데 왜 하필 야구에서는 AI 도입이 이렇게 늦었는지, 그리고 다른 리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용어 정의부터 한번 해보죠. AI라고 많이 말하는데 사실 이게 ABS 시스템이거든요. ABS가 뭐냐 하면은 오토모티브 볼 스트라이크 시스템인데요, 이게 06년도에 맨 처음 나온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심판 말고 그 투구 분석을 위해서 먼저 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술이 이제 좀 더 나아지고 지금 테니스랑 축구에서도 쓰이는 호크아이 시스템이 나왔고, 이게 이제 MLB에서 맨 처음에 한 10년도 중반 때부터 테스트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2024년에 정규리그 최초로 AI 심판을 도입한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생각해보면 축구랑 테니스에 비해서 AI 도입 시기가 굉장히 늦었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봤을 때, 일단 야구 룰 자체가 타자별로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거 자체를 사람이 약간 감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 감을 학습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게다가 뿐만 아니라 야구에서 변화구가 있잖아요. 변화구가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잡는지도 어렵고, 그리고 살짝 문화도 있었던 게, 포수 입장에서 아웃되는 공도 이제 잡아서 스트라이크로 만들잖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사실 하나의 문화였어서 문화를 해치는 거 아니냐 하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런 심판의 오심이랑 인간적인 드라마랑 이런 이 모든 게 엮인 게 다 이제 하나의 야구의 문화였다 보니까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반발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한계도 있었고, 물론 축구와 테니스에 비해서요, 기술적인 한계도 있었고, 그 야구의 문화도 이거를 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리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단 MLB는 인간 심판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기술을 안전망으로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채택하게 될 건데요, 이게 챌린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2026년부터 도입 예정이고, 각 팀은 경기당 2번의 챌린지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투수랑 포수랑 타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최종 판독을 내리는 방식이에요. 이때 챌린지에 성공했으면 이 카드는 소진이 되지 않습니다. 기회는 유지됩니다. 그런데 MLB가 이 방식을 한 이유가 결국 선수들이 이 방식을 굉장히 선호했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기술의 정확성으로 오심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인간 심판의 전통적인 역할을, 그러니까 야구 안에 녹아들었던 하나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가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수의 미묘한 기술 있지 않습니까? 볼도 스트라이크로 만들어버리는 그 피치 프레이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가치를, 이런 것들을 다 보존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방식 사이에서 가운데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026년부터 도입이 된다고 하고요. MLB는 이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서 선수나 코칭 스태프의 퇴장을 줄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프로야구는 AI 심판 도입에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기반의 심판 교육을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판정에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투구 추적 시스템으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심판들의 판정 정확도를 높이는 훈련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현장의 역량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변화를 선호하는 것 같네요. 전통을 중시하는 일본의 문화적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게 아닐까요?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꽉 닫혀있는 것도 아닙니다. MPB 관계자들이 직접 우리나라 KBO에 와서 참관도 하고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트라이크와 볼 판정을 우리나라는 이제 완벽히 AI한테 맡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했을 때 오심 논란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라는데요, 경기당 평균적으로 7, 8개의 볼 스트라이크 판정 오류가 있었다고 하고요,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순간의 오심이 모두의 분노를 사고 쓸데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나아가 KBO 자체의 신뢰까지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특정 상황이나 선수에 따라 스트라이크 존이 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자체에 팬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모두 불만이었었고, 이게 가중되다 보니까 심판 권위에 대한 신뢰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정리해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 자체가 팬들도 이걸 원하고 선수단도 이걸 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요시하는 사회적 가치가 불확실한 인간의 재량보다 기계의 완결성을 더 신뢰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심을 근절하고 공공성과 일관성을 확대하려는 가치가 어느 가치보다 우선시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고 한 가지 통찰을 얻을 수 있는데요. 기술 도입의 핵심 동력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야구에서 AI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그만큼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회가 그걸 원했고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비단 야구에 국한되지 않을 건데요. 이처럼 새로운 기술의 수용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인 신뢰와 집단적인 요구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AI 도입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지금의 빠른 도입 속도가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시기가 분명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기를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로도 잘 성장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속도를 넘어서 깊이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급진적일 수도 있는 AI 심판 도입, 이로 인해서 한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 나가는 게 KBO의 과제이듯이 앞으로 우리도 다가오는 AI 시대에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잘 조율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 야구가 오심이라는 문제를 기술로 해결해 나가고 있듯이 한국이 마주한 여러 문제에 기술이 그 역할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